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김진표는 검찰이 안 터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뇌물을 받는 기법을 누가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바로 재경부 출신의 공무원, 이 공무원, 재경부 출신의 공무원, 그러니까 재경부 공무원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다 발전시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뇌물을요, 돈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뇌물을 돈 봉투를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90%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돈 봉투를 준 게 맞다면 그거는 뇌물로 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사치레로 준 돈인 거야. 왜? 티 안 나게, 뇌물이라면 이제 티 안 나게 줄 수 있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돈 봉투를 준다? 그거는 정말 성의 표시지. 아니, 지금 솔직히 돈 봉투 사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 그 돈 봉투 사건에서 오간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짜리 아니야, 100만 원짜리.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털어, 솔직히 말해서. 자, 뭐 어쨌거나 좋아요. 김진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김진표 같은 사람, 김진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김진표 같은 사람, 이 재경부 공무원 출신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티 안 나게 받아내죠. 어떻게 받아내느냐고요? 예.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가 뭐 막 말씀드리는 파킹 기법, 뇌물을 파킹 기법, 예,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재경부 애들이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예, 왜 아들이나 딸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가지고 돈 받는 거, 예, 그것도 재경부에서 떠올린 아이디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예,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친인척을 그 재단의 운영자로 앉혀놓고 그 재단으로 기업들이 돈을 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재단을 통해서 뇌물을 받는 방법. 그것도 누가 만들었겠어? 처음 고안했겠어? 예, 걔네들이 고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가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은 뭐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누구도 당시 검찰로서는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해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와서 털다고 한다면 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털 수 있는 것도 대부분은 이제는 아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주제, 오늘의 정말 논쟁적인 주제,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주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입니다. 자, 저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요, 지역구에서 투표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비례대표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비례대표를 했다면 이 비례대표가 사실 국민들의 이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봐요. 따라서 연동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러냐,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하냐, 저는 그 부분은 좀 달리 봅니다. 자, 연동형과 병립형 얘기가 나왔는데, 연동형, 병립형,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그 얘기부터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연동형과 병립형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경우에만 통용이 됩니다. 비례대표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표에 따라서 의석을 나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국힘당이 30% 받았다. 그러면 국힘당이 30%, 민주당이 35%, 기타 다른 정당이 또 이래저래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씩 뭐 나눠 갖는 형식 뭐 이렇게 의석을 나눠 갖는 걸 보고 이걸 비례대표라고 하죠. 자,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병립형은 뭐냐? 딱 의석을 정해놓고 그 의석수 안에서 비례대로 득표순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병립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35%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니까 그중에 35%, 그러니까 약 15석 정도를 가져가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국힘당이 뭐 20% 나왔다. 그러면 국힘당 9석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병립형입니다. 그러면 연동형은 뭐냐? 연동형은 조금 다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대로 하자면 이 비례대표, 잠시만요. 제가 이거 써가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47석을 득표 비율대로 이렇게 단순히 나눠 가지면은 병립형인데, 연동형은 뭐가 연동형이냐?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례대표 의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례투표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 이게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구조, 국회 구조에 가장 가까운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수 정당은 지역구에 모두 출마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지역구에 출마를 시킬 수 없고, 출마시킨 그 지역구, 한두 가지 지역구에서 당선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비지역구 제도를 그냥 유지하다 보면은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른바 사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연동형이 되면은 만약에 40% 여기 만약에 그 군소정당 만약에 그 비례대표에서 10%를 얻은 소수정당이 있다. 근데 이 10%를 얻은 소수정당은 일단 뭐를 가져갑니까? 그 47석 중에서 10%, 그러니까 4.7석, 그러니까 5석의 의석을 일단 가져가요. 그런데 5석은 국회 전체 의석을 보면 이 5석은 너무나도 작은 숫자죠. 이 사람들은 10%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기껏 5석밖에 못 얻은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걸 좀 보존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국회 의석의 10%에 가깝게끔 의석을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5석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 국회 의석의 10%, 그러니까 총 30석 정도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24석을 더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째로 다 24석을 더 붙여주면은 이거는 좀 그렇죠. 너무 좀 숫자가 커져버리죠. 잘못하면은 의원 정수가 왔다리 갔다리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 일부만 잘라서 주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뚝 잘라요. 그래서 15석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만들어준다는 건 소수정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제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연동형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 지난 총선,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이라는 게 그전에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가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2020년 총선 때 우리가 도입을 했던 이유가 뭐냐? 당시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보자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았고 등치 사이즈는 큰데 사실 이렇게 좀 정책을 좀 이끌어가는 측면은 좀 모자랐습니다. 그때 이 민주당 커다랗고 잘 느려 터진 민주당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세력이 존재했죠. 그게 정의당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노회찬 의원, 이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이 그때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의당 고문이었어요. 원래는 네, 정의당 고문이었어요. 당적이 정의당이었어 또. 자, 여튼 자 이렇게 이 진보 정당의 존재가 보수 야당의 존재를 견인하는, 민주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다 정의당을 찍었던 거야. 그런데 정의당을 이렇게 찍어주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정의당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 아니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는 뭐 20% 뭐 이렇게 10% 막 나오는데 실제 의석은 5석밖에 안 되는 거야. 야, 이 정의당이 한 10석쯤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구에 출마를 시킬 수 없는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 이런 정당이 만약에 비례대표 선거에서 일정한 표 이상을 얻었다. 그런데 의석수는 그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적다. 그러면 그만큼 플러스 보너스를 주자라고 하는 게 연동형인 겁니다. 자, 그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보정당, 정의당의 존재가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 과연 지금도 그러냐는 거죠. 연동형 거론이 되고 있는 거 다 좋은데 지금 그러면 노회찬 시대에 노회찬을 우리가 제2의 노회찬이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있는 그런 진보정당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연동형의 전제는 그거예요. 노회찬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연동형이 있었던 거예요.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정의당에서 얼마나 피눈물 흘린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심상정 의원 막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이 채무의식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연동형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야. 노회찬 때문에 한 거였다고. 노회찬 의원의 그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 그 노회찬의 꿈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시키고자, 또 노회찬에 대한 빚, 마음의 빚,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엉켜서 만들어진 게 연동형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표 얻었던 정의당, 지금 그 위에 꼬라지가 어떻게 됐냐고요. 롤대리 하는 이런 애를 데리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질 않나. 지금 걔 어디 갔어, 유호정이. 롤대리 유호정 어디 갔어. 의원 활동 하는 동안 유호정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유호정 한 거 옷 입은 거밖에 더 있어? 옷 입고 퍼포먼스 한 거밖에 더 있냐고. 작업복 입고 퍼포먼스 할 거나, 그 다음에 그 노란 원피스 입고 퍼포먼스 한 거거나, 안 그러면 등짝 훤히 드러나는 그런 옷 입고 퍼포먼스 한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뭘 했는데? 걔가 뭘 했는데? 장혜영 한동훈 옆에 가가지고 헤헤 그리면서 플러팅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국회의원이. 딱 눈꼴사람 그런 짓밖에 더 했습니까? 자, 그런 정의당한테 우리가 그런 정의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동형을 해야 돼요? 저는 연동형이 소수정당한테 유리하고 소수정당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연동형 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하지만 지금 연동형 아니면 안 된다, 난리를 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선택해라 라는 식으로 윽박지를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자, 또 있습니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그 왜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되죠? 지금요, 선거법 안 고치고 그냥 가만 내두면 영동형이에요. 선거법 굳이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안 되나? 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연동형, 병립형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그냥 나름 연동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의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쭉 가자 이건데 굳이 계속 거기에서 선택하라고 계속 이렇게 윽박지를 이유는 뭔데? 안 그래요? 아니 정말 연동형을 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제일 좋아. 선택하라고 난리칠 게 아니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이걸 자꾸 표면화 시키느냐고. 이게 왜 표면화, 연동형, 병립형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엔 다 이재명을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 애들이 왜 연동형, 병립형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결국에 모든 화살이 이재명한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근데 왜 거기에 뭐 놀아납니까? 차라리 진짜 연동형을 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 선거법 제도가 연동형이 돼 있어요. 준연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야 그냥. 근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고. 제가 볼 때는 책임 전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책임을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연동형 해가지고, 연동형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이에서는 이른바 위성정당 탄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또 거론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재명 때문에 위성정당 생겼다. 이렇게 시비 걸 거예요. 이재명이 정치적인 꼼수를 부려서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위성정당을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예요. 위성정당 생기면 이재명 탓. 자, 만약에 병립형이 됐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개박살이 났다. 그럼 진보정당 개박살 난 이재명이라고 또 시비를 걸 거야. 연동형, 병립형 가지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내든 간에 또 이재명 가지고 시비를 걸 거야. 누가? 고민정 같은 사람.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고민정 의원 한번 얘기나 한번 일단 들어봅시다. 선거제 선택을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며칠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결정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합니다. 선거제에 대한 논의가 수개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택과 판단의 영역일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의총을 열었고 열띤 토론 끝에 유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지만 입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대신해 판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에서는 걷어찼다고 표현했고 중앙일보에서는 끝내 외면했다고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설득해 나가면 됩니다. 법 시행으로 행여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층위에게는 그야말로 보완책을 마련해 추가 입법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입법기관의 의무입니다. 선거제도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당원 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그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아 있습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총선은 국민들과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길의 선택이 당원들에겐 더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선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듯이 그러자고 정당의 대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려 하기보단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는 고민정 의원 그동안 이렇게 비판 웬만하면 안 했죠.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나름 고심이 있다. 뭐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쉴드 쳐주려고 했는데 정말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책임 정치 운운하면서 이재명 네가 결정해라.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책임 정치보다 앞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책임 정치에 앞서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입니다. 즉 뭐다? 국민의 뜻 그리고 당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여론 다음에 책임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대표들끼리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직자들끼리 지도부에서 의견이 엇갈려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엇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확실히 기울지도 않고 어느 쪽으로 확실히 처지는 것도 아니야. 이럴 때 대표 보고 네가 정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우리 당원한테 물어봅시다가 제일 맞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거지. 당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대표는 네가 정해. 그게 책임 정치야. 이게 뭔 소리야? 당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책임 정치지. 당원의 의견 묻지 말고 네가 결론을 내려. 이게 책임 정치야. 그게 왜 책임 정치인데? 그건 뭘 말하냐면 그 말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의 책임 정치는 뭘 말하느냐?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라는 거 의미예요. 즉 너 대표에서 물러나 라는 거고요. 대표에서 물러나가 문제가 아니고 너 다음 대선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이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논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고민정 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책임을 이재명한테 떠넘기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당 대표들 사이에 당직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대표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당연히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민주집중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집중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은 의견의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물어본다? 당원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당원들한테. 국민투표 우리가 왜 합니까? 예? 그래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왜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책임 정치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고민정은 지금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민주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뜻, 시민들의 뜻, 당원들의 뜻대로 되면은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모두 그 책임을 나눠지는 겁니다. 당원들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할게, 대표 마음대로 할게 하면 대표가 독박 쓰는 거예요. 즉 고민정이 하는 얘기는 독박 써라 이거야. 그 뭐 하는 짓인데? 이재명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위기로 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게 제일 연동형 지금 보면 연동형에도 의미가 있고요. 병립형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 질 수는 없잖아. 에? 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선거는 이기고 봐야지. 물론 그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도 필요하죠. 예, 좋아. 그런데 소수 정당 하는데 소수 정당이라고 다 소수 정당이냐고? 자, 조정훈 같은 애 그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 맞아요? 안 되잖아요. 예? 장혜영, 유호정 이런 애들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정의당 다울 때
그럴 때 필요했던 것이 연동형이었어요. 지금은 정의당이 개벽다구잖아. 근데 누가 정의당한테 표를 준단 말이에요. 진보당? 그래, 뭐 정의당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보당 오랫동안 문재인 물어뜯기 하는 게 그 전공이었던 애들이야. 정말 못됐던 애들, 정말 못된 애들이에요, 걔들. 지금은 안 그렇지. 쟤들 언제 또 뒤통수 칠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진보당 애들한테 제일 뒤통수 많이 얻어 터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 노회찬 의원이에요. 노회찬 의원. 자, 노회찬의 뒤통수를 그렇게 많이 깠던 진보당이 이재명 뒤통수는 안 때릴 것 같아? 자,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번 21대 국회 꼬라지를 봤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덕으로 국회에 입성을 해가지고 뭐 했어요? 민주당 어깃장 놓기 바빴지 않습니까? 이 조정훈 같은 새끼나 생기고 말이야. 유호정 같은 애, 장혜영, 아이고. 더군다나 지금 정의당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히 저는 정의당한테 그 의석이 간다면은 나 그런 식의 그 연동형은 정말 싫어요. 왜? 여러분 신장식 변호사 기억하시죠? 네, 뉴스 하이킥 옛날에 신장기업의 그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가 원래 정상이었다면은 정의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았어야 정상이에요. 정의당 비례대표 4번. 근데 못 받았어요. 아니 쫓겨났어.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 심상정이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해먹었어? 장혜영이 해먹었어. 그 꼴을 봐야 돼? 심상정 지멋대로 비례대표만 바꿔치기 하고 하는데 예? 지 마음에 안 든다고 4번 받아야 될 사람을 내쫓고 엉뚱하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롤대리 이런 걸 갖다 쳐박는데 그 꼬라지를 우리가 봐야 돼? 연동형에서 그걸 또 봐야 돼? 연동형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진보당이든 정의당이든 똑바로 제대로 돼서 비례대표 똑바로 뽑으라고. 이상하게 뽑아가지고 유호정 같은 애 뽑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 똑바로 뽑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것들 아우씨 그러면서 뭐 심상정 지맘대로 유호정 턱 꽂아놓고 지멋대로 신장식 내쫓고. 여러분 만약에 솔직히 그냥 물어봅시다. 신장식이 정의당에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신장식 변호사가 아마 지금쯤 정의당 대표쯤 했을걸요. 자, 뭐 어찌됐건 신장식이 정의당에 있었으면 지금 정의당 꼬라지가 저 꼬라지가 났을까? 유호정과 장혜영이 없고 그 자리를 다른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채우고 있었다면 이 꼬라지가 났을까? 자, 지금 연동형, 병립형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뭐다? 진보당이고 정의당이고 그 비례대표 선출, 투명한 선출 절차, 선출 방식 그게 먼저야. 우리 보고 그 유호정 당선되던 그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또 보라고? 진보당은 뭐 그러면 죄가 없나? 솔직히 말하자면 진보당도 말할 말 없지. 여러분 이석기 그 사람이 비례대표였던 거 아시죠? 걔가 왜 솔직히 이석기가 누군지 여러분 알았어요? 갑자기 근데 걔가 이석기가 갑자기 비례대표로 들어왔어. 솔직히 이석기라는 사람 누구나 누군지도 몰랐어. 듣도 보도 못한 애였어. 나도 운동권에서 제법 있었거든. 근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애였어. 그런 애를 떡하니 앞세우고 비례대표 뽑아주고 하는 거 그거 정상이에요? 그거 정상이냐고.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례대표 선출 순번이 바뀌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민주노동당이 왜 쪼개졌는지 통합진보당이 왜 쪼개졌는지 아시죠? 예, 그 비례대표 선출 결과
그 비례대표 뽑는 과정에서 선거 부정 있었다고 하는 바람에 쪼개진 거고 박살나고 쌩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그 내부 경선 이 부정선거 이 부분을 수사하다가 그 민노당 아니 뭐죠 통합진보당 그게 나온 거야. 북한하고 연계됐는데 어째는. 근데 꼬투리를 거기서 잡기 시작한 거예요. 당원 명부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 얘기가 옆으로 자꾸 새게 되는데요. 그 진보당도 그렇고요, 정의당도 그렇고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투명한 비례대표 그 경선 절차와 경선 방식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그것도 안 해놓고 무슨 연동형 어쩌고 하느냐고. 그럼 개소리지. 우리 보고 이석기를 또 보라고? 우리 보고 유호정을 또 보라고? 우리 보고 장혜영을 또 보라고? 우리 보고 조정훈을 또 보라고? 적어도 그런 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에? 제가요, 4년 전에 신장식 변호사 그 되게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있었던 걸 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내가 또 보라고? 연동형에서 그거 또 봐야 돼, 내가? 자, 연동형 병립형, 글쎄, 나름 장점이 있고, 뭐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결론 내야 되는 거,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투명한 당내 경선 절차, 하나. 두 번째, 또다시 심상정의 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지금 정의당에 국회의원 늘려봤자 심상정 지 개인 욕심만 차릴 거 아니야. 자, 정리할게요. 제2의 유호정을 막는 장치, 제2의 심상정을 막는 장치, 이거부터 하라고. 그래야지 연동형을 하는 의미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결론은 당원이 내야 됩니다. 왜 당대표한테 다 떠넘겨? 다 떠넘겨놓고 네가 책임져? 잘못되면 다 네 탓이야? 무슨 개소리야. 그게 왜 책임 정치야? 그게 왜 책임 정치야? 책임 정치 기본이 뭡니까? 기본은 당원들의 뜻이에요. 국민의 뜻이에요. 거기에 맞춰 책임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당원들을 뜻 묻지 말고 네 독단적으로 하되 잘못되면 다 네 탓이야. 이게 책임 정치라고요? 이거 완전히 한동훈식 표현으로 하자면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 아닌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한 거 똑같아. 아바타 그 자체로 당무 개입이잖아요. 그런데 당원의 뜻을 제껴놓고 책임 정치를 한다고? 뭔 개소리야.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수 정당의 진출이 유리하고, 그래서 좀 더 젊은 정치를 하려면 연동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동형은요, 노회찬의 정의당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였어요. 지금 노회찬이 없고요, 유호정이 있어요, 장혜영이 있어요, 심상정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연동형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결국에 그 쓰레기 같은 정의당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좋아요. 다 연동형, 병립형 다 좋아요. 좋은데 그 결정은 당원들이 해야죠. 당원들을 배제하고 당대표 니 혼자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잘못되면 다 네가 뒤집어 써? 이게 왜 책임 정치야? 독박이지, 피박이지, 피박 정치지. 고민정 의원 정말 잘못 배웠어요, 정치. 그거 누가 책임 정치라고 배웠습니까? 웃기고 있네, 진짜. 씨. 그딴 식이 책임 정치는면요, 그거는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유, 참. 어우, 열받아.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우리가 그 얘기를 왜 따져야 돼? 그냥 안 고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아니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면 그냥 안 고치고 그냥 가. 그죠? 뭐 나쁘지 않잖아. 그러면은 싸움도 안 날 거 아니야. 아 지금 그냥 가. 왜 괜히 바꿔가지고 싸움이 나요? 지금은 연동형으로 하든 병립형으로 하든 싸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뭐가 제일 좋아? 아 그냥 안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고치라 그래? 에? 이건 누가 좋은 거예요? 예, 국힘당이 좋은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그죠? 자,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 연동형으로 가야 합니다. 병립형으로 가야 됩니다. 아, 뭐 개소리야. 연동형, 병립형, 아니 그게 무슨 뭐 지고지순한 무슨 그게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제도예요. 제도를 너무 신격화하지 마세요. 자, 지금 잘못하면은 갈라치기 들어가고요. 이재명만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만들 겁니다. 쓸데없이 힘 뺄 필요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 뭐 여기저기 유튜버들도 연동형이 맞다 병립형이 맞다 말가지고 막 싸우고 쌩 난리가 났던데 와 진짜 웃기는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발.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플러스 다서 얘기해 드리면은요. 연동형 하면은요. 이낙연한테 되게 유리해요. 됐죠? 자, 연동형이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차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수동 기어와 자동 기어,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에 칩시다. 자동 변속기가 편하죠. 예. 그런데 레이싱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동 변속기 안 씁니다. 왜? 속도를 급가속해야 될 때 또는 급변속을 해야 될 때는 수동 변속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 변속기 못 쓴답니다. 오히려 그때는 레이싱을 할 때는 수동 변속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대관령 같은데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사실 수동 변속기가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더 안전할 때도 있어요. 자, 그처럼 연동형, 병립형, 글쎄 뭐 어느 게 더 좋으냐? 글쎄 나름 제각각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근데 제가 그 고려해야 될 상황에는 뭐가 있다? 정의당 혹은 진보당 얘네들이 과연 노회찬의 정의당 같은 곳인지 우리가 표를 줄 가치가 있는 당인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과연 저들이 투명하게 비례대표를 선출하느냐? 제2의 신장식 같은 신장식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느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결정은 시민들이.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를 제껴두고 괜히 다른데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길게 얘기하면요 핏대 맞고 오를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댓글 원래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댓글 소개해드리면 또 이게 또 싸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병립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결이 중요하고
정말 진보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진보 정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